우진이 병원에서 사라진 그날 밤 박영라가 손에 쥔 프리덤 계약서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 고성이가 아니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가족관계는 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까요? 지은호는 새벽에 울린 전화 한 통을 받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부산으로 전원한다는 얘기만 남기고 간이식 수술까지 끝낸 우진이 병원에서 홀로 태어난 뒤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빼돌리다니요? 라고 반사적으로 되물었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 같았어요. 우진이가 돈도 없이 혼자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 애야. 그 말은 의심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고 지은호의 목 안쪽을 서늘하게 후고 지나갔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뛰면서도 머릿속이 이상하게 또렷해졌는데요. 우진이 왜 사라졌는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이 일을 사건으로 키우려 하는지부터 느껴졌거든요. 누군가는 우진의 실종을 핑계로 지은호를 압박해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떠올린 첫 얼굴은 이상하게도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지은호가 흔들릴 때마다 한 걸음 더 다가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박성재가 아니라 박성재의 세계, 그러니까 박진석이 쥐고 있는 그 거대한 회사와 가족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 시각 박영란은 이미 사라진 우진과 다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로 자랐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상대였고 박영란은 과보 속에서 우아하게 성장했지만 그 우아함은 늘 숨막히는 규칙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얼굴이야. 고성희는 사랑인 척하며 늘 박영란을 통제했었고 박영란은 그 통제가 싫다는 말조차 예쁘게 포장하는 법을 배웠던 아이였어요. 그럼 박영란가 어느 날 지은호를 찾아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바쁘게 살지만 속이 해맑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고성희라는 이름만 나오면 지은호는 표정부터 굳어졌습니다. 고성희에게서 겪은 일들이 지은호에게는 쉽게 과거로 넘어갈 수 없는 흉터였으니까요.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번에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지은호는 이미 그 순간부터 박영란의 방문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뭐하러 왔어요? 박영란은 담담한 얼굴로 언니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요. 지은호의 대답은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아니야. 넌 그 사람 딸이고 나하고는 아니야. 난 내 가족이 따로 있어. 지은호가 내 가족을 말할 때 떠올린 얼굴들은 정순이와 지강호였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을 일찍 잃고 식당을 운영하며 지은호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엄마였고 지강호는 욕심은 많지만 게으르고 불만도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지강호 때문에 지은호는 늘 책임감과 자책감 사이에서 흔들렸고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더욱 고성희 쪽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엮이면 지은호의 삶이 또다시 누군가의 계획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게 뻔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엄마이기도 해요. 그 말에 지은호는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지은호에게는 항상 무기였거든요. 지은호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혹시 너희 엄마가 시켜서 왔니? 박영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박영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주 솔직한 말을 꺼냅니다. 우진 오빠한테 간이식 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태어나서 고생 많았고 엄마 대신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순간 지은호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는데요. 분명 고성희의 딸인 박영라를 보면 화부터 나야 정상인데 박영라가 꺼낸 미안하다는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지은호는 평생 정순이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말은 늘 생활 속에서 땀냄새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고성희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해? 고성희 딸 맞아. 지은호의 의심은 박영라가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척을 배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었거든요. 박영라는 그 의심을 뚫고 나오는 방식으로 자기 상처를 보여줍니다. 저도 평생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 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박영라가 울먹이는 것도 아니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고백이 이상하게 더 진짜 같았어요. 지은호는 그때 처음으로 박영라를 고성희의 딸이 아니라 고성희 밑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요. 마음을 열면 다시 다친다는 걸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요. 지은호는 결국 그럼 돌아가. 다시 오지 말고라고 말해버립니다. 박영라가 마지막으로 꺼낸 질문이 지은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웹툰 작가가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이기고 내가 쓸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이건 어린 고민이 아니라 박영라가 처음으로 인생을 자기 손에 쥐어보려는 몸부림이었거든요. 지은호는 투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건데 그걸 안 해?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지은호는 잔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 지은호의 말은 따뜻함과 냉정함이 뒤섞여 있었고 박영라는 그 모순 속에서 오히려 답을 얻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답이 바로 그날 밤 박영라의 결심으로 이어졌는데요. 박영라는 박성재의 이복동생이자 대학원생 화가로 살면서 프리덤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자신의 작업과 계약을 고성희가 통제해왔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결국 누군가에게 선언합니다. 나 결심했어. 프리덤 이름 찾고 내 이름으로 계약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박성재였고 박성재는 놀라면서도 박영라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직감했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화랑 맡으러 갔던 거야.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니고 내 마지막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준 사람. 박성재가 캐묻자 박영라는 선을 긋습니다. 오빠
오빠한테 내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박성재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성재는 금수저로 보이지만 사실 박진석과 고성희의 결혼 이후 집안 분위기 속에서 늘 눈치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과 절친이라 더 비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유능하고 흔들리지 않는 비혼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지혁도 가족 때문에 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청년퇴직한 아버지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했고 어머니 김다정은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키려는 방식이 때론 자식들의 숨통을 조였거든요. 이지혁의 친할머니 조옥래와 외할아버지 김장수까지 얽힌 집안의 책임감 속에서 이지혁은 늘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강박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었고 그 거절은 지은호에게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했지만 지은호가 이지혁을 오래 좋아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사실 때문에 늘 이지혁에게 미묘한 열등감과 자책감을 동시에 느꼈고요. 그런데 우진이 사라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우진의 간이식과 얽혀있고 박영나가 프리덤 계약으로 고성희와 충돌하기 시작하니 박성재는 내가 지은호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이지혁보다 먼저 손을 내밀고 싶다는 경쟁심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혼란이 터지는 계기가 따로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이수빈을 따로 불러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수빈은 이지혁의 여동생이자 패션 크리에이터로 밝고 애교가 많지만 계산적이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편이었고 박진석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수빈의 욕망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수빈에게 묻습니다. 성재가 왜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고 자네는 성재 어디가 좋나? 이수빈은 웃으며 말합니다. 다정해서 좋아요. 그러면서 외로워 보여서 그 빈 곳들을 제가 채워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말은 예쁘지만 박진석은 그 말 속에서 들어갈 틈을 받습니다. 박진석은 대놓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안 돼. 결혼까지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뻔하죠. 그룹 상속자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집안하고 혼사를 해. 박진석에게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사업이었고 사람의 인생은 거래였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는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듣기만 하고 알겠습니다는 난 하겠다. 그런 대답을 회장님께 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진석이 성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던가? 라고 묻자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 오빠는 제가 온 거 몰라요. 나가서도 말 안 할 겁니다. 오빠가 속상해 할 테니까요. 이수빈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박성재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 선택이 이수빈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 그 비밀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이상철이 박진석을 찾아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지만 가족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지혁과 이수빈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이혼 경력과 집안의 소문 그리고 고성희의 야망을 이유로 들며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를 반대합니다. 그 반대는 예의 있게 포장됐지만 본질은 우리는 너희 집안과 엮일 수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고지식함이 오히려 다루기 쉽다는 계산이 돌아갔거든요. 이상철이 물러난 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애가 쓸만해 보여서 성재가 깊이 빠져서 결혼이라도 시켜달려면 어쩌나 했는데 그 애비가 와서 깔끔하게 해결했어. 고성희는 이 모든 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판세로 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그쪽 집에서 저를 반대해서 헤어졌습니다. 라고 담담히 말하는 순간 박성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박성재는 끝까지 붙잡아보고 싶었지만 이수빈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정말 끝낼 때 가장 조용해지니까요. 박성재는 그 조용함 속에서 또 다른 사실을 떠올립니다. 우진이 사라졌고 박영란은 프리덤 계약을 들고 흔들리고 지은호는 고성희의 딸을 문 밖으로 내몰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도 그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의 방황을 걱정하는 정순이를 보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걸 하게 둔다는 말을 박영나에게 해줬지만 정작 지은호는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을 좋아했던 마음도 카페와 인테리어 일을 붙잡고 사는 삶도 결국은 가족의 생계와 책임감이 엮인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우진의 실종 앞에서 더 흔들립니다. 우진이 사라진 이유가 독립이라면 지은호는 그 독립을 도와야 하는 사람일까요? 막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건 우진인지 아니면 내가 버텨온 삶의 질서인지. 한편 이지화는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영나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이지화는 체대 출신의 피지컬을 가졌지만 여친에게 배신당한 뒤 무기력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영나가 프리덤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지화는 이상하게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나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박영나의 용기에서 자기 삶을 다시 붙잡을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지환도 모르게 위험한 선을 넘어갑니다. 고성희가 박영나를 통제하기 위해 이지환의 약점, 그러니까 배신당한 기억을 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고성희는 사람의 상처를 잘 알고 그 상처를 지렛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위험한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어느 밤 이태란이 사는 집 앞에서 지은호와 윤현빈을 마주치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예요? 이 질문 하나로 공기가 바뀌는데요. 은호 후배가 누구인지 생모가 누구인지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지은호의 주변 인물 중 누군가가
고성이와 박진석의 세계와 이어져 있고 그 연결고리가 출생이라는 겁니다. 출생의 비밀은 언제나 돈과 권력의 비밀과 함께 움직이니까요. 지윤호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박영라가 떠올랐습니다. 박영라가 말했죠. 이건 덩치가 너무 커요. 아빠가 감당 못하실 거예요. 박영라가 숨기려 했던 덩치 큰 진실은 단순히 엄마 고성이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박진석의 가문 전체가 흔들릴 만한 출생과 상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진이 사라진 것도 박영라가 프리덤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도 그 출생의 비밀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프리덤이 단순한 작품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명 프로젝트라면요. 박영라가 그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오는 순간 고성이가 숨겨온 모든 줄이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지윤호를 찾아옵니다. 지윤호, 우진이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윤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박성재, 나도 몰라요. 근데 누가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박성재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지윤호를 지키려다 오히려 지윤호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박진석과 고성이가 이미 우진 실종이라는 핑계를 쥐고 판을 흔들고 있으니 박성재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지혁도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절친이지만 동시에 지윤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윤호를 거절했었고 그 거절을 후회하지 않는 척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지윤호가 우진의 실종으로 몰리고 박성재가 지윤호를 지키려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니 이지혁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비혼주의라서 지윤호를 밀어낸 걸까? 아니면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걸까? 이지혁의 이런 흔들림은 집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상철은 괜히 박가와 엮이지 말라고 하고 김다정은 애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두자고 말하면서도 결국 현실을 걱정합니다. 조옥래는 늙은 몸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읽고 김장수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람이 숨긴 건 숨긴 만큼 터져. 그 말이 이상하게 예언처럼 들립니다. 이제 남은 건 우진이 왜 사라졌는지, 박영라가 진프리덤 계약서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은호 후배 생모가 누구인지입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요. 이 질문들의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진은 독립을 위해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사라졌을 수도 있고 박영라는 엄마 고성이를 벗어나려다 더 깊은 진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으로 시작한 관계가 진심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진심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열등감을 품고 있다가 그 열등감 때문에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는 신분 상승을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 생모의 정체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덧칠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우진이 일은 정리돼 가고 이제 영남만 남았어. 그 영남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분명 다음 폭발의 중심이 될 겁니다. 지윤호는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집니다. 해결됐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무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걸 지윤호는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화려한 날들의 다음 줄거리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진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박진석과 고성이가 숨겨온 출생과 상속의 판을 뒤집는 신호탄이었고 박영라의 프리덤 계약은 그 판을 실제로 찢어버릴 수 있는 서류 한 장이었으며 지윤호는 그 중심에서 또다시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윤호가 끝내 박영라를 다시 만나게 될지,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과 새어머니 고성이에게서 독립할 수 있을지,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다시 손을 내밀 용기가 있을지, 그리고 이수빈이 비밀을 지키려다 자기 인생까지 잃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가 문 앞에서 또 묻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엄마예요. 그 질문이 다시 나오면 그때는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